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심장은 안정상태에서 보통 60에서 80 bpm 정도로 뛴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러닝,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혈액순환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 심박출량도 커지게 되고 뿜어내는 횟수, 심박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박출량과는 다르게 심박수는 얼마나 뛰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빨리 뛰면 심박수가 많이, 천천히 뛰면 심박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박수를 운동 강도 설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최대 심박수 또는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의 차이값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50에서 60% 강도, 70에서 80% 강도, 90% 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숨차게 뛰지도 않는데 심박수가 160, 170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든데 150 정도? 뭐야? 심박수가 내 힘든 거랑 안 맞는 거 아닌가? 심박수는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숨이 그렇게까지 차지는 않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40이면 대략 최대 심박수는 180 정도로 보는데 190, 195가 나오면 뭐야 이거? 문제 있나? 병원 가봐야 되나? 혹시 심장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박수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힘든 정도와 다르게 높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러닝워치로 심박수를 측정했을 때의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러닝하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박수를 체크하게 되잖아요. 보통 스마트워치가 손목에서 심박을 재는 방법은 PPG 방식이라고 해서 초록색 LED 광 센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한 거지만 가슴에 차는 심박계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되면, 그러니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빠른 혈류량으로 인해 반사율의 오차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기전은 물론 다르지만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실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평가하는 홀터 검사에서도 심박이 높아지는 경우에 오류를 더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팔을 크고 세게 흔들수록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오류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심박을 체크하는 방식이 스마트워치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손목이 두껍거나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피부가 까만 사람의 경우에 정확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시계를 타이트하게 찼는지, 어느 쪽 팔에 찼는지, 모낭의 밀도나 땀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박수 기록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러닝 기록 분석 볼 때 최대 심박수가 190, 200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최대 심박수는 그 순간의 심장박동의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나이가 40인 사람이 180 정도가 최대 심박수다 라고 하는 얘기는 180 bpm, 1분 동안의 심박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약간 다르죠. 구간 단속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간 단속 중간 지점에서 최대로 130을 밟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평균 110 이하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심박수가 높게 찍혔다고 해도 보통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의 간편함 때문에 보통 220에서 나이를 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게 탄생 배경도 그렇고 전혀 과학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1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이 지금까지도 그냥 흔히 사용되는 거고요. 앞뒤로 한 자릿수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이 40을 기준으로 180 정도라고 해도 175에서 185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최대 심박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높게 나온다면 내가 최대 심박수가 조금 높은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죠. 아마 러너분들은 VO2 max로 페이스 쫙 당겨서 달리시면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대부분 이 공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최대 심박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보통 30분 이상 러닝을 하게 되면 비슷한 속도로 계속 달렸는데도 심박수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하프 달렸을 때 심박수 그래프인데, 페이스가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달렸거든요. 근데 심박수는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오르죠. 체온이 올라가고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게 지속 유지되면서 심장의 1회 심박 출량이 줄어들고 그걸 심박수로 커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심혈관계 드리프트, 카디오바스큘라 드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하자마자의 심박수 170과 1시간 정도 달린 상태에서의 심박수 170을 비교해 본다면 내가 느끼는 힘든 정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심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날씨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심박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0%가량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 러닝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지치고 몸도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슷한 이유로 고도가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심박수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러닝이라도 그 강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아마 경험이 많으신 러너분들이라면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다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못 잔 경우, 뭔가 몸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에 심박수가 5에서 많게는 10 정도가량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느껴본 적 있으시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확실히 같은 강도로 달렸을 때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심혈관 드리프트 때도 얘기했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약 5% 정도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아니면 저처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 수분 보충 더 신경 써주시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심박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러닝 기록을 통한 심박수를 보고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러닝의 강도에 대해서는 심박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나 거리, 시간을 평소 훈련과 비교해 본달지 RPE, 내가 느끼는 힘듦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박수가 높게 측정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슴 쪽에 뭔가 불편감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달지 러닝을 멈춘 후에도 울렁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심박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평소 러닝에서 심박수가 항상 좀 높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버트레이닝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40세 정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140 언저리의 높지 않은 강도의 편안한 러닝을 자주 해주세요. 충분히 실력도 늘면서 부상 없는 지속 가능한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This couldn't happen.